책상 옆 산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멘트 안 하시나요? 어디요? 어디? 그냥 이어하시죠 그냥. 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구의 진심인 사람 남나십니다. 오늘은 그 불안한데 문구인가 혹시? 문구 네. 저희가 사실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저희끼리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들었을 때 되게 좀 신선하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두 번 듣는 거니까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스페어 카드로 들고 있던 문구라는 주제를 벌써 꺼내 들고 왔습니다. 요즘에 바쁘게 살고 계시니까 이사도 하시고 네.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구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걸 정리하기에는 더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서랍의 1차원적인 쓰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제죠. 좋아하는 문구류 몇 가지랑 문구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문구와 문구점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네. 좋네요. 이곳은 마지막으로 문구점에 가본 게 언제인가요? 문구점은 진짜 가본 적 없고 그런데 요즘 많이 가잖아요. 다이소 같은데 그런 데서 뭐 이렇게 뭐 볼펜 같은 거 한 번 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이소도 정말 문구인들이 아주 자주 가는 곳 중에 한 곳이죠. 다이소도 근데 문구점으로 좀 분류할 수 있나요? 왜냐면 거기 문구 코너들이 되게 문구들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요즘 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저도 가끔씩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 그런 다이소가 아닌 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을 새로 뽑으셨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이쁜 것들도 많고 그런 유행 같은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즌별로 이런 걸 내는 문구를 보면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약간 인기가 있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나 약간 그런 전 문구 흔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곳은 안 가고 그냥 회사 앞에 그게 있다 보니까 오피스 디포 이런 데 종종 가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고 그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문구점 있잖아요. 돼지 저금통이랑 고무공이 되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앞에 매대에는 불량식품 같은 것도 쫙 깔려있고 막 색칠 공부니 편지지니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어서 막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 되는 그런 문구점이 요즘에 안타깝게도 되게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학교 앞에 있는 건 다 거의 문 닫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걸 단축시킨 것도 있고 수명을. 그래서 얼마 전에 한 TV 프로를 봤는데 그런 문방구가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걸 봤어요. 이건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입구부터 이렇게 뽑기 막 쌓여있고 그런 진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였는데 몇십 년대 문구점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 문구점에 다녔던 오래전 졸업한 졸업생들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아기들까지 주인분한테 이렇게 손편지를 써오더라고요. 약간 영화 같다. 그러니까 약간 정말 약간 인류애가 충전되면서 감동적인 그런 약간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약간 눈물이 찔끔 문구인으로서 코가 시큰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근데 문구점 사장님이랑 친한 아이들은 손편지를 쓰는구나 하고 괜시리 문구인으로 자질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공감이 가기도 했어요. 저는 친구들 막 생일 돌아오면은 그 용돈 안에서 선물을 고르는 재미도 있었지만 편지지 고르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거든요. 편지를 써주는데 그 편지지를 고르는 것도 재밌다?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잡지 같은 거 사면은 붙어있는 편지지에 쓰기도 하고 좋아하는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뜯어 쓰는 편지 문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자주 사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같이 보내고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길래 편지도 썼어야 했나 약간 그런 약간 어린 시절의 향수도 막 자극이 되고 저희 어렸을 때 막 카카오톡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쵸. 없었죠. 손편지 같은 거 저도 한 번씩 썼던 거예요. 편지 말고 쪽지 같은 거. 맞아.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주고 근데 요즘 받는 카드는 청청자뿐이라는 사실이 새삼 나이를 환기시켜주네요. 슬픕니다. 앞으로 다른 카드를 받을 날이 있을까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정말? 인심 써가지고 한번. 오케이. 접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인이 왜 문구인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렸을 때 문구점에 하루에 2번씩 갔어요. 등굣길, 하굣길 이렇게 꼭 들리던 문구 아이였는데 네. 커서도 그 개벌을 누구 못 준다고 그렇게 문구점에 지금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에는 문구 상자가 리빙박스로 6개, 뭐 그 우체국 제일 큰 사이즈 박스 아시죠? 그걸로 2개가 있어요. 2개 정도? 네, 이제 그거를 다 써들고 이사를 가야 하니 제 머리가 복잡한 것도 나름 그거를 감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사 가는 곳이 얼마나 넓길래 그걸 다 챙겨가는 거야? 아, 이제 챙길 수 없으니까 거기서 뽑아야 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해가지고 그쵸. 엑기스만. 그렇죠.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문구에 둘러싸이게 됐나.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약간 신세 한탄하는 방송인가요? 네, 가볍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문구인의 항변이자 순수 한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2살 터울에 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른 시절부터 미술학원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는 3살부터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그 영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 미술 전공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사생대를 엄청 잘 떠돌았었어요. 상도 몇 번 받았고. 그림 그려서 이렇게 내는 그런 그렇죠. 그때부터였나 아니면은 저는 되게 선생님들의 심부름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방과 후에 바로 학원을 가기 싫으니까 그냥 선생님 심부름이라는 좋은 명분이 또 있으니까 그 연구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가위로 오리고 이름표 같은 코팅하고 그래서 게시판 꾸미는 약간 환경미화부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뒤에 게시판 이렇게 꾸미는 거. 그쵸, 그 약간 초록색 그 부직포 게시판에 꽃 모양을 해가지고 시간표 1교시, 2교시, 뭐 맞아, 수학, 맞아. 과학, 미술 막 이런 거 다 우리는 그거 다 손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그걸 이제 몇몇 애기들한테 시키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위질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손으로 자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구도 좋아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를 약간 생각해봤습니다. 문구. 그래서 근데 그게 티가 나나? 그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손으로 만드는 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시절에도 아마 게시판에 붙은 홍보물을 거의 제가 만들던 때가 있었어요. 과에서 그런 하는 홍보. 과에서도 그렇고 동아리에서도 그렇고. 동아리야. 그래서 저를 문방구라고 부르는 학우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꿰뚫어보는 애가 아니었나. 그 정도는 약간 좀 집단 괴롭힘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야, 문방구 주제에 이러길래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지 않아. 약간 통찰력이 있는 아이지 않았나. 잘 살고 있니? 그렇게 제가 점점 스스로 저를 문구인으로 프레임화 시켰죠. 그래서 제 정체성이 점점 그렇게 되면서 쌓여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에게 문구점은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과 시간의 방이다? 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바깥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이제 낮에 들어가서 밤에 나오는 거죠. 약간 서점 같은 나한테 그런 존재인가? 그렇죠. 정신없이 구경하죠. 왜냐면 그곳에는 그때마다 유행하는 캐릭터들이 또 바뀌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형 문구점에 가면 그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약간 역사책을 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깔끔하지만 무지개처럼 색색별로 정돈되어 있는 사무용품도 재밌고 그 구석구석에 철진한 문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잊고 있던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봤던 팬시 캐릭터 같은 거를 만나면 이거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합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일본 만화 영화들이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캐릭터들로 되게 만들어진 문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뭐 다이어리라든지 이렇게 작은 뭐라 그러죠? 그 자물쇠가 달린 그 교환일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패키지 잘 돼 있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 만나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게 중고시장에서 몇십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10,000원, 뭐 그 당시에도 뭐 6,500원 이 정도 가격이어서 어린 애들이 사기에는 좀 부담 있는 가격이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몇십만 원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된 이유가 디자인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 시절 캐릭터는 똑같은데 그 시절 그림체가 지금 디자인이랑 약간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그 캐릭터는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쵸. 약간 달빛 천사라든지 뭐 포켓몬스터, 세일러문 지금도 애기들이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막 TV에 나오지 않는 캐릭터들 있었잖아. 막 아이네코 이런 것들 갑자기 떠오르는데 걔네들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이시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 그래서 사야 된다. 재테크 수단으로. 재테크도 그런 거에 이근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런 걸 사야 된다. 왜냐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는 조금 전인데 뭐 로보트 만화가 많았었잖아요. 뭐 선가드니 뭐 이런 거 그런 로봇들도 지금은 그런 오래된 문방구 주인분들이 약간 그렇게 막 뒤적거리는 사람들 보면 진저리가 쳐질 만큼 업자들이 다 쓸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 그거는 봤어요. 그 조립 이렇게 변신 로봇 세트가 엄청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요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문구점에서 약간 구석진 천장 같은 곳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득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네 문방구 한번 쓸어야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일단 주인한테 잘 보여야 해. 업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 저 추억팔이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추억과 돈이 함께 전주에 되게 자본주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자본주의가 나는 괴물같네요. 좀 찌드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무튼 저는 근데 그때 그런 만화 영화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집에서 맨날 EBS만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흥미가 없어서 못 사뒀는데 그때 사둘 걸. 정말 후회가 됩니다. 문테크를 하자. 문테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인에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구를 사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남다시 구매하는 문구는 이런 것이다. 도대체 어떤 걸 사길래 6개까지 박스로 막 쌓여있냐. 정말 크지도 않습니다. 요 작은 마스킹 테이프랑 스티커를 잘 사요. 그게 6박스나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얼마나 있나 세어봤는데 100개가 넘어가길래 세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보니까 그 집에서 보통 쓰는 그 전기 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조그만한 게 있는데 네. 이게 한 몇백 개는 있겠죠 지금? 그래서 세는 걸 포기할 정도인데 이게 종이로 만들어진 테이프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킹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종이로 만든 테이프이기 때문에 붙였다가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구나.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인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예쁜 쓰레기라고 폄하되기 가장 좋은 문구류인데 굳이 필요할까 싶은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쓰임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판화를 고정하고 표시하는 이름 그대로 마킹을 하면 쓰기도 하고 저는 이게 포장을 선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장지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대박 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거 같아요. 그 축하 화환에 달려있는 리본 바로 같은. 그 컨셉으로 나온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끝에를 리본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포장지로 딱 쓰면은 아주 신선한 포장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거나 과자를 밀봉하거나 뭐 엽서나 사진을 벽에 붙여놓을 때 그리고 작은 종이류들을 일기장에 붙이고 막 제가 요리도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 담그거나 해서 장아찌를 담그면 날짜를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니까 수제니까 그걸 한 3개월 정도 안에 다 먹어야 돼가지고 그걸 이제 표시하는 라벨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가? 네. 그래서 지금은 100개가 넘어가고 있어서 자제하는 중인데 마스킹 테이프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문구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굿즈 개념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서요? 문구회사가 아닌 뭐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정말? 국가 사업으로 발전해버렸네? 영화사라든지 이것도 이제 영화사 굿즈인데 영화 포스터를 편집을 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기도 하고 보시면 이것도 스트레인저 띵스라고 기묘한 이야기의 굿즈예요. 이런 것도 개인 창작자들이 만들어서 팬들끼리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마스킹 테이프가 나오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또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아 이거 사는 거 어차피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손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마스킹 테이프들을 구매하는 것이 문구점이나 다이소도 되게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 그런 거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테이프 하나에? 이런 테이프 하나에 다이소에서는 요거 3개에 1,000원에 팔고 있어요. 3개 1,000원? 그러니까 문구점들이 이게 불매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정신 놓고 사다 보면 그냥 몇 개 손에 그렇죠. 있겠구만. 그럴 수 없죠. 근데 이게 또 이런 마스킹 테이프들이 되게 브랜드들도 그렇고 이런 다이소들을 계속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작하는 곳마다 특징이 또 정해져 있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구분하는 재미가 있으면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들은 저렴한 대신에 접착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 표시하거나 종이류들을 종이에 붙일 때 쓰기가 좋고 마스킹 테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실 텐데 이게 MT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이 MT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패턴이랑 단색 종류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용하기가 좋아요. MT가 회사 이름이야 그게? 네, MT 마스킹 여기 안에 보면 MT라고 써져 있죠. 아, 뭐 3M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일본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자제하려고는 하는데 이거는 적절한 정말 재료사네요. 근데 정말 많이 썼죠. 거의 다 써가는데 이런 거는 접착력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벽에 엽서 같은 거 붙일 때 이 마테를 사용을 하고 그 밖에도 이렇게 다이노탱이나 뭐 올라이트, 이렇게 펜코처럼 이렇게 보키 등등 마스킹 테이프 맛집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다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쵸. 요거는 이제 다이노탱에서 나온 거고 올라이트 이렇게 펜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후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소개시킬 때 다시 얘기해드리겠지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약간 무슨 그 애들이 하는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같아. 다이노탱 이런 들으니까. 네, 그치. 이게 소규모 제작자들이 시작한 브랜드여가지고 되게 특이하죠, 이름이. 그래서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잘 활용하는 편인데 또 붙이는 거에 있으면 마스킹 테이프에 또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죠? 스티커 또한 정말 휘뚜루마뚜루 활용하기 좋은 문구류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붙일 수 있는 곳에는 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지금 바로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안 떨어져요, 아이패드를 안 떨어지죠. 스티커가 뭡니까? 탁 불러있다. 딱 붙어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제 핸드폰에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가 그대로 붙여있죠. 분명히 정체성은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적재적소에 붙여버린 스티커만큼 중독성이 강한 게 없다는 거를 많은 문구인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정작 나 자신은 붙어있을 곳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현대인의 불안을 이 스티커만은 적재적소에 잘 붙어있는 것에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랄까. 그냥 정신병원 갈 필요가 없네. 그냥 처방이 그냥 스티커 하나가 있으면 현대의 그런 빈곤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그런 불안과 빈곤을 해소시킨다 해야 되나. 되게 과장된 비약이라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약간 신고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허위 방송으로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붙여진 스티커는 기능도 있죠. 일단 보기에 좋고 그리고 이제 딱 봐도 저건 내 물건이다. 그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 자기 이렇게 거를 표시하는데. 그쵸, 컨베이어 벨트에 캐리어가 지나가도 저 멀리 100m 밖에서도 저건 내 캐리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정도로 저는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대신 붙여달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아, 그런 거 혹시 잘 하시나요? 그쵸. 핸드폰 액정 같은 거 그렇죠. 붙이고?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타공인 스티커 장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못 붙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 붙이는 편인가요? 저는 아예 없습니다. 안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안 붙이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붙이는 사람들에게 이거 붙이는 게 어려워요. 그죠. 엄청 딱 좌우 수평을 딱 맞춰서 붙여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단련된 기술로 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착취당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손 기술이 이거 경험만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이야. 그래서 깔끔하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 붙이는 것들도 굉장히 이런 하나의 문화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오래 쓰다 보면은 물건들이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이게 스티커를 붙이면 새로운 애착이 생기죠. 누가 봐도 내 물건이다 이렇게 빨리 알아보고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게 하는 스티커는 그래서 여러 브랜드에서도 홍보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트릿 의류 브랜드인 슈프림 아시죠? 알죠. 빨간색. 그 빨간색 로고의 슈프림이라고 딱 하얗게 있는 그 스티커는 거기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슈프림의 옷이나 자파를 사면 주는 스티커를, 로고 스티커를 주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이곳저곳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전봇대에도 붙여있고 캐리어에도 붙여있고 막 노트북에도 붙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시즌별로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시즌제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으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고 나고,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은 해외여행 가는 친구에게 부탁까지 해가지고 구매할 정도예요. 스티커를 사와 달라 해외 나갈 때. 그리고 이건 무슨 시즌 스티커가 정말 예쁘다. 약간 똑같은 로고인데 그거를 모으는 사람들의 눈에는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16년도 시즌이 제일 예쁘다 막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러면 그게 뭐 커뮤니티 같은 게 있겠네. 그런 그렇죠. 거 모으는 사람들? 그렇죠.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그런 SNS 통해서 뭐 나눔도 하고 네. 뭐 따로 그거를 스티커만 모아서 다시 재판매를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를 과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자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포장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카페에서 노트북만 딱 열어도 대놓고 티가 나잖아요. 나는 이런 브랜드를 입고 즐기고 쓰는 사람입니다라는 게 딱 열면 바로 티가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브랜드 입장에서는 홍보도 되고 받는 사람은 그냥 물건을 사면은 이렇게 어쨌든 보너스처럼 오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기분 되게 좋고 누이 좋고 내부 좋은 스티커가 앞으로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애플 같은 데서 물건 사면 스티커 주는 건가? 그쵸. 그거 저도 그냥 이거 왜 주는 거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붙이면은 어쨌든 홍보가 되잖아요. 그거 붙인 적 있어요 언제? 그런 캐리어 같은 데 붙여놨죠. 그래. 나는 그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진짜. 그걸 왜 주는 거지 맨날 싶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하나둘씩 점점 애플의 기기들로만 채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 무조건 히트로마트로 붙여놓고 쓰는 거죠. 삼성에 애플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마스킹 테이프와 스티커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문구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구는 작은 기록들의 힘을 믿습니까? 메모 같은 건가? 네. 믿죠. 메모 같은 거는 네. 그럼 뭐 말이 스케줄 같은 거 관리할 때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말이 안 통했나? 아니 지금 이 말이 앞으로 할 말이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적자생존이라면서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저는 이 작은 기록들의 힘을 믿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자주 쓰는 두 번째 문구류는 바로 메모지입니다. 메모지.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에서도 포스트잇 자주 쓰시잖아요. 포스트잇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포스트잇부터 시작해서 떡 메모지라고 불리는 이렇게 뜯어 쓰는 메모지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수집하고 있는 종류의 문구인데요. 문구류를 제작하는 소규모 창작자랑 브랜드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가지각색의 메모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문구류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고 싶은데 대문구 시대구나. 네, 대문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이군도 뭐 그런 할 것이 많은 현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체크하는 것도 많이 쓰고 메모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 뭐 위시리스트, 캐시북 그냥 등등 이렇게 아무 종이에 기록해도 사실 될 건인데 저는 이렇게 기록을 위해 만들어진 문구를 활용해서 기록할 때 이런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기를 쓴다고 해도 다이어리가 예뻐서 일기를 더 열심히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디자인 되게 중요하긴 하죠. 맞아요. 사실 저도 매년 다이어리를 사던 사람으로 일기를 꾸준히 쓰는 편인데 1년 내내 같은 구성인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되게 질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월만 쓰고 안 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기록이 뜸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런 떡모매지들을 이용해서 세세하게 쓰다 보면은 약간 기록의 권태기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쓰는 떡메모지들을 소분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군에게 선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록하는 삶을 더 즐기시길. 근데 종류를 엄청 많이 줬네. 네,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어렸을 때 일기장에 있었던 뭐 하루 반성 막 이런 거를 쓰는 작은 메모지부터 이걸 떡 메모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뜯어서 쓰는 걸 하나씩. 위에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접착제로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뜯어 쓰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브랜드들의 떡 메모지를 이렇게 문구인들은 또 나누는 걸 좋아해서 네. 이런 무료 나눔을 굉장히 많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곤 해요. 네. 근데 공부하던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공부의 길을 그만 가려니 이 문구지들을 무료로 나눔합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그 시험 실패하고 막 책 막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이죠, 사실. 포장을 해보자면. 그래서 보면은 되게 체크리스트도 많고 뭐 내가 오늘 읽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 하나, 뭐 영화에서 명대사 하나, 어디서 보고 들은 간단한 레시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작은 기록들을 많이 남기는 편인데요. 네. 이런 작은 습관 호흡들이 되게 이어지면은 일상이 되게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큰 변화로 일어나게 되지. 그렇죠. 작은 기록부터 되게 천천히 시작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긴 장문의 기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품고 있어요. 항변이 아니라 제 문구인의 변명이 아니라 제 기대입니다. 그래서 메모는 되게 작은 생각을 담는 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한 레시피 이런 것도 쓰고 뭐 작은 기록들을 많이 남기는 편인데 또 어렸을 때 일기장 맨 끝에 쓰는 오늘 하루 반성 또 내일 할 일 같은 것들을 메모에 적으시면 하루 마무리를 하는데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낱낱의 추천. 네, 추천입니다. 낱낱이 저한테 지금 메모지를 거의 한 수십 개 종류를 줬는데 한 번씩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요일별로 메모할 수 있는 게 저는 요 달력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네. 월요일에는 뭐 공문 보내야 되고 그렇죠. 뭐 프로모션하고 이런 거 적기 때문에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딱 세세하게 그 섹션을 나눠서 운동, 뭐 월요일은 했다 동그라미 X 막 이런 묘미도 있어요. 약간 꿀팁이자면. 집안의 가보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 쓰십시오.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워는 안 되지. 아닙니다. 쓰십시오. 버리는 거 아니야?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메모지를 사모으는 문구인의 변명이라고 치부되어도 저는 나중에 긴 서평이나 에세이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작은 메모를 계속하겠습니다. 작은 기록들이 언젠가 큰 힘이 되어주겠죠. 낱낱의 다짐. 제 다짐이었습니다. 과연. 그리고 세 번째 문구류는 홀더예요. 저는 문구만의 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문구류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관할 홀더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홀더? 네. 지류를 꼽아두는 파일 처리나 약간 오거나이저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컨테이너, 뭐 스토리지 캐디, 리빙박스, 펜홀더 등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플라스틱, 나무, 종이 등 재질도 다양한 홀더들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 중에는 정말 정리보다는 장식을 위한 홀더들도 있는데 네. 어떤 큐레이터 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들을 보면은 쓸모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불분명한 것들이 그런 게 감동을 줄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쓸모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해 왔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시네요. 네, 변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아주 또 사소한 거에 감동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바다에 가면 꼭 돌멩이나 조개를 하나씩 주워와요. 그리고 또 산책을 가면 다람쥐한테 미안하지만 도토리를 주워온다던가 뭐 나뭇잎 같은 거를 주워와가지고 같이 사는 동생에게 혼이 나기도 했는데 네. 괜히 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오브제들을 좋아합니다. 네. 굳이 오브제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정말 그것의 쓰임은 관상하는 것뿐이어가지고 그렇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은 것들을 보기에 좋은 문구만의 방에 모아두면 네. 그 자체로도 좋은 인테리어가 되곤 해요. 그래서 자칫 어지러워 보이는 방에서도 질서를 만들어주는 건 이런 홀더들의 역할이 아닌가. 맥시멈 리스트가 살아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그냥 이름으로 그냥 지나가서 모르실 수 있는데 스토리지 시리즈는 네.
일본의 문구에서 펜코의 제품인데요. 네. 스토리지 캐리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펜이나 기타 잡기 같은 거를 꼽아서 보관하기 쉬운 제품이고요. 네. 은근히 되게 많은 양의 필기류가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요즘 어린이 애기들 방 같은 거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약간 편지숍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펜을 꼽아놔가지고 그렇게 매대를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 컨테이너는 똑같은 디자인의 4가지 크기가 이렇게 러시아 인형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안에. 안에 겹겹이? 네, 겹겹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마스킹 테이프며 스티커며 메모지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이 되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제가 쓰는 제품 중에 또 리빙박스는 터키의 아이카사라는 회사의 제품을 터키? 이용하고 있어요. 네. 진짜 그 터키? 네, 메디메이드 터키. 형제의 나라에서 네. 역시 애기자시네. 되게 작은 식사각형 모양의 우유 박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 쌓아서 겹쳐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을 조합을 잘하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쁘고 색상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취향별로 아마 골라 쌓을 수가 있어요. 실제 수납도 하고 인테리어처럼 계속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면을 안 펼치면은 서랍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아주 잘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브제들의 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말씀드리자면은 콜렉토그라프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오거나이저 시리즈를 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 눈앞에 어두운 색상의 나무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작은 나무 합판으로 가구처럼 만든 그런 오거나이저 시리즈예요. 그래서 되게 어디에 두어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구두씩 문구를 모으다 보니까 홀더들도 어느새 많아져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모으는구나 일단. 네. 문구도 모으고 문구를 모으다 보니까 이제 그걸 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다 보니까 이런 홀더들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문구류로는 문구들의 방을 아주 방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안 궁금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네. 요즘에 문구점들은 되게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생기는 곳이 많아요. 네. 세계 각지의 연필만 모아서 판매하는 문구점이라던가 마스킹 테이프만 가득한 가게라던가 그런 식으로 저는 되게 동네 산책을 즐겨하는 편인데 어디 새로운 곳을 가더라도 걷는 걸 좋아해서 걷다 보면 그런 새로운 가게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무조건 들어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만나는 것들이 많아서 정보도 되게 관심이 가고 그런 식으로 모으게 되는데 어떤 문구점에서는 지우개를 테마로 한 판업 전시도 이루어져요. 지우개 그렇게 그 조각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요즘에는 되게 문구류들이 일본에서 온 제품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지우개들이 문구점을 장악하기 전에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들의 지우개들을 모아가지고 전시하고 디자인을 리뉴얼해서 새로운 지우개를 만들어냈던 전시였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 연필 모양 지우개도 기억나시나요? 나죠. 그런 모양 지우개도 있고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모으는 지우개도 있고 과일 모양이라던가 그런 지우개들을 되게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에는 가보면은 되게 획일화된 잘 지워지는 그런 지우개들만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네. 되게 좀 아쉬웠던데 그 아쉬움을 해결해주는 전시였는데요. 그게 70년 된 화랑이라는 고무를 다루는 기업의 지우개 역사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은 전시였어요. 그 박물관 같은 걸 하나 만드신 건가? 그걸 이제 그 기간이지만 그때 그런 거를 아카이빙한 거죠. 이런 몇 년도에 나온 지우개. 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나왔던 지우개. 네. 약간 전보 지우개라고 기억나시나요? 알죠. 그 전보 시리즈를 만든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도 네모나 아시나요? 몰라요. 네모나 지우개라고 약간 미술 많이 하시던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약간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그거랑 다른 건가? 그 잠자리 지우개? 응. 그게 그거예요? 네, 잠자리 그려져 있는 네모나. 그게 네모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데센 같은 거 하려면 지우개로 막 지워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칼로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날카롭게 한 다음에 지우개를 지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그런 몰랐던 그런 기업의 이야기 같은 것도 엮고 비슷한 전시로 가장 제가 최근에 갔던 문구 전시였는데 스테플러 학과라는 오브젝트에서 진행한 전시가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대한민국 대표 문구 브랜드인 피스 코리아를 대학교 컨셉으로 꾸민 신선하고 새로운 전시였는데, 피스 코리아도 거진 6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스테플러 호치키스, 흔히 말하면 호치키스인데, 그거를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나만의 색 조합으로 만들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었고, 뭐 이미 색색으로 되게 조합해 놓은 것을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보통 스테이플러라 하면은 뭐 베이지색이나 뭐 사무실에 쓰는 거네 회색 뭐 이런 뭐 그런 게 것들인데, 이거는 진짜 보라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뭐 고무 패킹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뭐 본체만 구매를 하면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팜플렛을 오늘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테이플러를 이루고 있는 구조 같은 게 부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간 그 문구 말고 저기 왜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조립하는 것처럼 순서가 딱 나와 있고. 그렇죠. 이게 종이를 집는 그냥 하나의 작은 기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계를 이루고 있는 부품들이 정말 정교하고 많은 기술들이 축약돼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엄청 오래되게 일한 사람들의 사진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로 더 재밌는 전시였는데, 이런 거 좀 딱 보니까 약간 그 막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걸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립해보고 해체해보고 하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작가들이 또 콜라보 제품을 또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되게 이 피스코리에서 나온 제품들이 그냥 문구점에서 보면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집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색다르게 조명을 해서 전시를 딱 해놓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이런 오래된 문구 회사들이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또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빙그레도 그렇고 요즘 마케팅을 되게 신선하고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게 최근에 봤던 게 그게 제일 웃기던데. 그 뭐 무슨 음료 회사였는데 그걸 의인화 해가지고 사람이 막 분장해서 나오는 거야. 바나나 우유 같으면 이렇게 얼굴에 막 바나나 분장해가지고 나오고, 그런 게 요즘에 좀 톡톡 튀는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약간 뿌리 기업이라 그러죠. 이런 기업들, 문구 뿌리 기업들도 다시 재조명되는 이런 마케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SNS에서는 오래된 피스 코리아의 제품을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회사에도 이런 거를 그 당시에는 그런 아카이빙 개념이 없어서 그 예전 제품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봐요. 이게 로고 같은 것들이 디자인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찾는 그런 대회도 열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랑과 피스코리아처럼 이어서 오랫도록 문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오롤리데이입니다. 오롤리데이. 네, 오롤리데이는 이제 행복을 모토로 하는 문구류 중심의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알죠. 네,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제품을 이용했으면 해가지고 오롤리데이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여기서 롤리는 이 문구 브랜드 대표님의 별명인데, 별명이 롤리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오롤리데이를 알게 된 건 대표님의 인스타를 통해서였어요. 그분이 정말 인류애가 넘치고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신데, 같은 이름의 카페에서 문구류를 함께 팔았을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브랜드 슬로건이 왜 그렇게 지었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구석에는 카페로 이제 음료를 팔고, 한 구석에는 스테디셀러인 다이어리, 폰케이스 뭐 이런 등등의 기타 문구류들을 많이 팔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리빙 의류 제품으로도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까지 진출하셨구나. 다방면에서 행복을 되게 전하고 계시는 진정한 행복 전도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곳저곳 다양한 편집숍에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의 대표 캐릭터가 못난이 얼굴이에요. 못난이 얼굴? 약간 붓고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동그라면서 되게 간단하고 이게 주근깨가 박힌 못난이 얼굴인데, 네. 이게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이곳의 모토처럼 더 행복하게 괜시 웃음 나게 만드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입니다. 아날로그 키퍼. 네, 오늘 이군에게 선물해드린 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밑에 조그맣게 아날로그 키퍼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이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도 SNS에서 시작한 소규모 문구 브랜드인데요. 정말 이 문구인이라는 말도 이분이 아마 시초로 만든 말이지 않았나. 아,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그렇죠. 되게 문구를 정말 좋아하는 문구 초돌이. 문쳐. 네, 이 문구, 이게 아날로그 키퍼를 만드신 분은 그래서 하나하나 손수 그린 수제 스티커를 시작으로 네. 다이어리, 스티커, 메모지들을 제작하고 계신데요. 특이한 점은 시즌제로 문구를 제작 판매하신다는 점이에요. 모든 시즌별로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이분은 이 아날로그 키퍼만의 시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 시즌마다 컨셉이 되게 달라지면서 아날로그 키퍼만의 느낌은 변하지 않게, 그래서 문구들을 따로 쓸 때도 이쁘지만 함께 썼을 때 되게 조화로운 색상들을 너무 잘 매치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시 구매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시즌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티켓팅 못지않게 오픈 시간을 딱 맞춰서 구매하지 않으면 구매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약간 그 시즌제다 보니까 콜렉터들의 그 마음을 많이 흔들겠는데. 그렇죠. 그런 구매 자극을 안 그래도 자극적인데 아주 마케팅적으로 좋은 수단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곳은. 그래서 그렇게 구매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곧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신다고 합니다. 어디쯤에? 서울에? 네, 서울인데 원래 있던 사무실 근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SNS를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온라인 편지숍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기대 중이거든요. 네. 그 온라인 편지숍의 오프라인 파워 전시를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구매한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아, 전해주신 것 중에?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올라이트입니다. 올라이트. 네, 올라이트는 이름에서도 라이트가 들어가죠. 정말 기록을 좋아하는 기록쟁이들을 위한 브랜드예요. 아, 약간 그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구나. 네. 그래서 다이어리와 노트 이름들이 다 개성 있죠? 노트 메모지들 같은 게 주요 제품들이고, 네. 또 이제 마스킹 테이프가 기계 맥힙니다. 1년 다이어리, 하프 다이어리, 3분의 1 다이어리를 이렇게 주로 만들고, 네. 줄눈, 모눈지, 드로잉북 등 이렇게 안에 구성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 캐시북, 트래블 노트 등 메모지들도 되게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곳 또한 문구계의 개미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곳의 되게 문구류들의 특징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과하지 않지만 감각적이게 또 색을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아내가지고 매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희 문구 메이트인 동생에게 카톡을 날리게 됩니다. 배송비라도 아껴야 되니. 오프라인 매장이 시즌 1은 종료가 되었고요. 새로운 곳을 오픈 준비 중인데 이미 오픈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아, 그죠. 하지만 항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서 아마 구경하시기에도 되게 좋을 거예요. 제가 정말 이곳 마스킹 테이프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행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거를 네. 편집을 해서 제작을 하세요. 아, 마스킹 테이프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네. 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파리의 생강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가 되게 특이하죠. 보면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아, 사진이 아니 통째로 인쇄가 돼 있구나. 네.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특이한 패턴 같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사진입니다. 멀리서 보면 뭔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친구들이랑 분할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